주택 투자는 우선 초보자들도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쟁이 치열하다. 그 말은 또 뭐냐면 싸게 살 수는 없다.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지금뿐만 아니라 10 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이 주택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에서 1등이 돼야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많이 했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짜리가 있으면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낙찰 받는 순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시세 차익을 바로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가 있으면 뭐 9천이나 9,500 정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큰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재미를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황금성은 좋은 장점은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것만 투자를 했고요. 근데 제가 주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최대 한 20몇 채까지도 30채 정도까지도 소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진짜 신경 쓸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소음인인데 이 스트레스 받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화 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이 집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정부 규제도 또 많아요. 집이 많아지면. 그래서 집이 뭐 20채, 30채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빌라가 좀 많았었으니까 한 채당 한 3천만 원씩 차익을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시세가 확 올라가지 않았을 때 가정하고요. 그러면 30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10억도 안 돼요. 시세 차익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상가 투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상가 투자를 하니까 실투자금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가 됐었거든요. 임대를 주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니까 시세 차익이 5천에서 1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전세를 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제가 주택 딱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집 빼고는 한 번도 전세를 준 적이 없고 다 월세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내고 남는 게 뭐 많아봐야 한 20만 원 언저리예요. 그쵸? 근데 와, 상가는 정말 한 채 했는데 이자 내고 남는 게 막 100 몇십만 원씩 남고 제일 적게 남는 게 5, 60만 원씩 남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세차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택 30채 하는 것보다 상가 뭐 한 10개 정도 하면은 또이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는 더 많고 월세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상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상가도 최대 단점이 뭐냐면 공실이에요, 공실. 주택은 그래도 공실이 없는 편이지 않습니까? 세금도 싸고. 근데 상가는 세금도 비싸요. 취득세가 우선 4.6%고요. 재산세도 주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도 또 나와요. 그리고 공실이 생겨버리면 관리비도 아파트, 뭐 빌라 이런 거는 잽이 안 됩니다. 상가는 관리비 자체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공실이니까 또 이자 내야 되죠. 세금 또 비싸죠.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이런 큰 리스크가 있어요, 상가는. 지금같이 경제가 정말 안 좋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가 투자를 저도 요즘엔 잘 안 해요. 왜냐면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상가를 낙찰받아서 사업화를 시킬 거 아니면 상가 투자를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토지를 좀 넘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토지 투자를 했었어요. 뭐 소유 토지 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규모 있는 토지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는 상가보다는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쟁률이 뭐 10대1 이렇게 되거든요. 상가는 뭐 5대1, 뭐 3대1 뭐 이렇게 되고, 토지는 단독 아니면 2대1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뭐 시세가 평당 뭐 100만 원, 뭐 1억이다. 예를 들면 100평이면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지금 우리 리치 멤버스에서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에 낙찰 받아요. 그러면 낙찰 받은 순간 얼마의 차익이에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 대출 85%에서 많이 받으면 9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들어간 돈은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수익률표를 우리 회원들한테 굉장히 강요를 하는데, 실투자금 대비 토지 같은 경우에는 1+1이 아니고요. 1+2, 3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투자금 내가 뭐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보통 4천만 원이나 6천 정도 나야 1+2나 1+3가 된다. 그쵸? 그리고 제 소액 토지 투자지도 보면 맹지를 사서 앞에 또 뭐 길을 내가지고 맹지 탈출을 해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냈잖아요. 뭐 10배까지도. 예, 근데 그거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맹지 탈출한 순간부터 대출이 엄청 더 나왔기 때문에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돈이 더 생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례 보면서 깜짝 놀랐을 텐데, 그 사례는 예전부터 제가 했었던 거예요. 예, 놀라실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아주 저한테 평범한 아주 노멀한 사례예요. 예, 그래서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많이 안 드는데도 시세 차익이 엄청 낼 수 있다. 이런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단점은 임대를 못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에 대해서 돈 버는 원리라고 하면은, 우선 뭐 주택 상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싸게 사야 돼요. 예. 지금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루트 중에 최고 루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시세대로 바로 팔지 않고 시세보다 좀 더 싸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싸게 파는 주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야지만 싸게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토지는 그래도 좀 경쟁이 조금 치열합니다. 근데 큰 토지는 경쟁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더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1,000평이라는 토지 엄청 크거든요. 실제 보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1,000평이라는 토지를 평당 시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10억이거든요. 근데 경매를 예를 들면은 제가 50에 샀어요. 그러면 5억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5억의 차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뭐 평당 90만 원에 9억에 내놨어요. 근데 이 토지는, 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이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항상 제가 이제까지 모든 부동산 투자는 다 엑시트를 했거든요. 주택, 상가, 토지 다 엑시트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팔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요. 그럼 1,000평이라는 토지가 있으면 제가 뭐 100평씩 10필지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평에 대한 소형 토지의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파는 게 아니고 뭐 110만 원, 120만 원. 왜냐면 제가 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분할을 했잖아요. 제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가 수익을 얻고 황금성도 더 좋아지고, 예, 그렇게 해서 더 큰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